늦은 밤, 동물 메디컬 센터를 찾은 한 대형견.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해 보는데 힘을 살짝 쉬어봐. 쉬면 뛰어들어요. 힘을 살짝 잡고 있어. 저희 병원은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 이제 대부분 관리가 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뭐 애가 싸납는 애들도 있고 뭐 자기 만지면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 살짝 옆으로 돌려. 자, 옆으로 돌려. 반대로. 자, 어떻게 찍어? 편하게 잡아. 의료진과 대치전이 길어지다 보니 반려견도 지친 모습. 물렸어? 그래. 많이 물렸어? 태양이는 한 3일 전부터 우측 앞다리를 조금 절었다고 그래요. 움직이는 게 좀 줄어들고 목을 만지면 좀 아파하고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다고 합니다. 태양 괜찮아. 왜? 지친 틈을 타 혈액 채취를 진행하고 진정이 됐는지 잠시 휴전 상태. 신체 검사 했을 때는 뭐 신경계 증상이 있다면 이제 목에 통증이 있다 그럼 되게 목 디스크를 제가 의심하는데 고유 자세 반사도 정상이고 특별하게 보호자가 말했던 그런 강아지 아픈 증상들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진료를 거부하는 태양이. 이처럼 대형견 환자 진료는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의료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잠시 안정을 찾은 반려견. 그 틈을 노려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과연 반려견 태양이의 상태는? 앞으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크게 뭐 엑스레이에서도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계 증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는 근이완제, 그다음 진통제 유의 약물들을 좀 처방하고 일주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경계 질환이란 말 그대로 신경계에 병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련,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견종에 따라서는 선천성 및 유전적으로 신경체계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어 해당 질환에 취약한 아이들의 경우 미리 검진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날 24시 동물 메디컬 센터의 하루가 시작되고 이른 아침부터 수술 준비로 바쁜 외과 수술팀. 어제 새벽에 아이가 눈이 조금 이제 사시라고 이렇게 뜨고 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잠을 안 자고. 그래서 분명히 신경 증상인데 엑스레이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MRI를 찍었는데 이게 진단됐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머리부터 등까지 털을 제모하며 수술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 환자의 질환은 뇌수두증이라는 질환인데 우리 머리에서는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요. 뇌척수액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 뇌에 물이 차겠죠, 뇌척수액이. 그런데 머리는 두개골로 갇혀있잖아요, 뇌가. 그러다 보니까 뇌척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뇌가 압력을 받겠죠. 뇌압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두통, 심한 두통, 그 다음에 경련, 발작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과적인 처치로는 이제 뇌압을 감소시켜주는 약물들이라던가 뇌척수액 생성을 억제해주는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으로는
그 뇌척수액이 고인 뇌실이라는 공간에 어떤 빨대와 같은 배액관을 설치를 해서 밖으로 이제 빼주는 게 이 수술의 목표죠. 반려견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뇌 질환인 뇌수두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영상 검사를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중증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MRI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뇌척수액이 있으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뇌수두증은 주로 선천성 원인이 큰데 그중 치와와와 같은 소형견이 다른 견종의 발병률보다 1.5배 이상 높답니다. 머리가 동그래요. 전형적인 치와와들 보면은 입이 작고 머리가 동글동글한 그런 아이들. 치와와, 말티즈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저희가 컵 사이즈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들은 두개골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한테서 뇌수두증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혀를 깎고 보니까 머리가 정말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내과적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 뇌수두증. 관을 연결해서 복강, 그러니까 복부 안에는 장간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뇌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을 복강 안으로 흘려주면 그 장간막이 그런 걸 흡수를 이제 해주죠.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뇌질환의 경우 과거 난치성 질환으로 생각돼 치료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수의학 발달로 일정 부분 뇌질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뇌질환은 대부분 복합적인 증상으로 발생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답니다. 일단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뇌척수액이 이제 단백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목강 내에서도 그게 유착이 돼가지고 막힐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정도는 그게 잘 작동을 할 거고요. 그게 유지되는 한 뇌압이 올라가서 다시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이 끝나고 뇌척수액을 배출하기 위해 삽입한 배액관을 확인해 보는데요. 반려견 뇌수두증 수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드물게 배액관이 막히거나 움직임에 따라 배액관 위치가 변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배액관을 적절히 조정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수술은 잘 끝난 걸까요? 어렵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장기를 뭐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뼈를 잇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뇌관을 받고 뇌실이죠. 뇌실을 관을 받고 그 복강에다 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뭐 수술은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 통증 및 회복 관리를 진행하면서 이후 안정이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반려견. 뇌수두증은 중증도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심할 경우 시각장애, 강직성 마비 혹은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정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경 증상이라고 두통과 같은 증상도 신경 증상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한번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걸음걸이 이상으로 동물병원을 찾았다는 반려견. 다음 배초이스에서는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전십자인대 단열, 그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